네, 현재 10월 12일 밤 11시입니다. 퇴근하고 운동을 좀 갔다가 들어와서 간단히 삼성전자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뭐 퍼센트로는 3% 정도 하락인데 상대적으로 좀 크게 급락처럼 와닿죠.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이 깨지고 6만 전자가 되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제 생각도 한번 정리해보고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에 일단 가장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공급망, 그 전력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삼성전자를 조금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를 계속 노리면서 가격이 언제 좀 떨어질까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계속 보유 홀딩하면서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72조인가 매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차트상 200일선 깨고, 여기 빨간색이 200일선인데 200일선 깨고 내려와서 지금 그 2916.38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트상 400일선을 다 터치를 한 상태인데,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제가 요 HTS는 제가 HTS를 좀 많이 이것저것 많이 쓰는데 지금 이 HTS에는 400일선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원래 120, 200, 400 이렇게 보통 보는데 현재 400일선에서 터치를 거의 이제 한 상태고, 일단 차트상으로 볼 때 65,000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 바닥은, 시장이 강하다면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단 1차적으로 65,000, 2차적으로 6만까지는 충분히 염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블로그에서 중단기 시각 변화라고 해서 8월 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썼던 글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제 생각이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뉴스들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보면서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 하락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몇 년 전에부터 시작된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난과 물품 가격 상승에 코로나로 인해서 풀린 유동성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이제는 반도체까지 그 영향권에 직접 영향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자동차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가 있으면서 몇몇 글로벌 자동차 공장들이 셧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받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죠. 보통 한 6개월씩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가 오히려 가격을 올리거나 오히려 그 신차 가격을 역전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에너지 관련돼서는 각국이 또 탄소 저감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이게 급진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화력 발전의 원료를 석탄이나 원유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였죠, 아마 영국은 주유 대란까지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기름통 들고 주유소 들어가는, 뭐 아니면 차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그런 사진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천연가스의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2배로 급등을 했고, 환경오염이라면서 석탄 채굴을 억제하던 정책까지 생기면서 결국은 전기 부족 사태까지 흐르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기 발전을 위해서 그 화력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탈원전으로 원자력 발전을 또 많이 없애고 있죠. 그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그 아직 대체되는 상품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그 분석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금 중국에서 선빵을 쳤습니다. 중국에서 선빵을 치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영국은 또 그 기름 그 주유난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제가 썼었는데, 요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WTI 그 차트입니다. 계속 쭉 오르고 있죠. 5월 이후부터 계속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유주의 S-오일 주가도 같이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급 정책 선회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책 선회를 하면서 석탄 채굴 확대 등을 지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수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수출에 이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일으키는 지금 중국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서 그 제가 글을 썼지만,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가스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전력 부족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기 가격이 상승하라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난이 발생을 하고, 중국 내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전력난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 정책을 펴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반도체 공급난이 생기고, 원가 상승, 제조원가죠. 제조원가 상승 압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최종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원자재 값 상승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기에 수요도 받쳐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는 고스란히 최종 제품 제조기업이 남게 되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진작에 자동차부터 석유화학 업체 모두에게 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비료 가격 하락도 예상되죠. 천연가스 상승이 전력 부족으로, 이게 무엇이냐, 유럽과 중국 등이 각국이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이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의 원료로 원유나 석탄에서 친환경 원자재인 천연가스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2배로 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원유 가격이 내려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재 국제 유가 역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오일 수요가 감소를 하고, 이에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실적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까지 생기죠. 이러다가 이제 백신이 도입이 되고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이면서 석유 수요가 다시 급증을 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지난 8월쯤이었죠. 허리케인이 미국 석유 생산 시설을 강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산되는 게 전 세계 생산량의 17%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석유 생산 시설이 역풍을 맞고 석유 수요는 급증을 하면서, 그리고 아람코는 추가 증산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해지니 결국 원유 가격이 상승 압력을 쭉 받게 되고, 게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날씨까지 추워지고 있어서 석유 수요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석유 생산 업체는 오히려 코로나 불확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진짜 끝나느냐, 백신이나 치료제 승인이 나와서 끝나느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여기서 순식간에 코로나가 다시 델타 변이나 또다시 이제 경제가 좀 닫히기 시작하면 다시 수요가 급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추가 증산을 했을 때 그 급락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유가가 10달러 상승을 하면 미국이나 유럽 등의 물가를 2%포인트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추가 증산도 제한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코로나로 인한 실적 하락분을 상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증산분에 대한 재고 수량 관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특히나 지금은 사우디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호황을 즐길 때다 라고 생각하고 증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증산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원가격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중국 내에서 히토류가 이제 감산을 하고, 이때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마그네슘, 황린, 텅스텐, 메탈 실리콘 등에서 중국산 비율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의 원재료가 되는 원자재 공급난이 생기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최종 반도체 제조업자에게 가게 되는데, 최근 뉴스에서 보면은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영월에 30년간 약 30년간 폐광이었던 광산이 있는데 내년부터 재가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저조를 예상하는 이유가, 시장에서는 오늘 3분기에서 73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 확대로 인한 그 가격 상승이나 최대 매출, 환율 상승에 따른 환 차익이 있었고, 이제부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과 그 다음에 물류 공급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하락, 그리고 수요 감소 등을 예상하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IT 기기의 생산 차질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하락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이렇게 일봉,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돌리면 그 주봉, 그 다음에 월봉으로 이렇게 정리해놨고,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데, 종목의 수급적인 측면에서 누적 거래량을 보면 예전에 썼던 요 블로그 글에 여기에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누적 거래량에서 개미만 너무 달라붙어서 웨이는 매도를 하면서 물량 조절을 계속 해왔고, 개인만 너무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주가 상승이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개인들은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좀 공부가 부족한 개인들이 상승으로 착각하고 역시 삼성전자다, 우량주 때려박으면 된다 해가지고 더 막 달라붙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편하게 좋은 가격에 점진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또 한몫해가지고 개인이 계속 자금을 끌어다가 영끌 B2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어떤 여행 수요도 줄고 쓸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피해가 크진 않았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으로 계속 주식 투자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다시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개인이 있다고 해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외인이 계속 사들일 때가 하나의 시장 지표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작성을 했습니다. 월봉상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고, 지금 여기 보시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 중기 이평선들도 다 이렇게 수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는 지금 121선 이탈을 아니다. 61선이네. 61선 이탈을 했고 121선까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밑에 401선이 요 밑에 요 정도에 이렇게 딱, 아이고, 401선이 여기에 딱 요렇게 흐릅니다. 거의 이제 맞닿은 상태인데 지금 그 오늘의 음봉이 단기 저점일 수도 있고, 시장이 만약에 강하다면 65,000원 선은 지켜내면서 역 헤드앤숄더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역 헤드앤숄더로 요렇게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고, 반등이 나온다면 요 갭을 메우는 72,000원 선 위까지, 요 정도 72,000에서 73,000까지 요렇게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때 익절이나 때로는 이제 쫄린다면은 손절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해서 일단은 6만원대까지 2차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6만원까지 깨게 된다면 일단 55,000원 지지라인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10% 추가 하락이고, 55,000까지 가게 되면 6만원에서 다시 추가로 한 약 10% 정도 추가 하락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 기운이 더 세다라는 점을 정리로 말씀드리면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저가 매수로 중국 투자를 권하는 증권사도 좀 많은 것 같던데, 제 생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별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투자론 시간에 배울 때도 그랬지만 보통 기업을 볼 때 사업가 대표의 어떤 철학, 가치관, 사업 방향, 이런 방향을 보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은 중국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중국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시진핑의 중국은 약간 과거로의 회귀나 글로벌, 그리고 자본주의, 이런 지금 세대적인 트렌드에 좀 역행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하는 점에서 중국 투자에 대해서 저는 좀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족성이나 국민성, 국가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글로벌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 지금 국가 방향을 만들고 있지 않나 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쫄린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버틸 수 있는 돈이면 홀딩이고, 당분간 재미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수 모아가기 유효하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제품 가격에 입혀져서 제품 가격 상승을 할 것이고, 결국 반도체 가격이 알아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걸 수요가 받쳐주냐의 문제고,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품 가격에 고스란히 입히질 못해서 제조사의 실적 감소로 이어질 텐데, 어차피 반도체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상위 몇 개사가 글로벌 가격 제어가 가능한 시장임과 동시에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락할 것으로도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안 상승이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여전히 매수 관점은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솔직한 말로 지금 LNG가 주목받는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에 들어가거나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지금 정유주에 들어가는 것도 살짝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담인 이유는 시장 전체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데 개별주가 좋아봤자 얼마나 가겠냐, 탑다운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5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지금 충분히 오랫동안 계속 해왔는데, 막상 또 이제 붙기 시작하면 그때가 상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뒤쫓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점에서 물론 뭐 숫자적으로나 차트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겠지만 할 말은 많겠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에너지 관련 사이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